힙룸은 이제 시트의 폭이죠. 130입니다. 트림 엄청 넓네. 와, 거의 여태까지 본 차 중에 제일 넓은 것 같다. 시트하고 트림이 별 차이가 거의 없어서 트림 투 트림을 보자면은 104cm, 착자부 길이는 47cm, 착자부 길이는 44cm, 39cm. 할게. 12.25. 배터리가 없어. 13.7. 13.7? 8.75. 8.7. 49cm. 그리고 여기 러닝보드 높이는 28cm. 93. 3열 출입구 최소 25cm. 제일 넓은 쪽은 65cm. 20 바닥에 센터 터널이 존재합니다. 시트 바닥 밑에 별도의 적재 공간은 없고, 그래서 서포트 레그 타입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센터 터널의 폭은 약 16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약 한 10cm 정도 됩니다. 센터 터널이 있는 이유는 이 익스플로러가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로 전달하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센터 터널의 폭을, 너비를 굉장히 줄여놨어요. 샤프트가 지나가는 공간의 침범을 최소화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다. 다리가 이렇게 쩍 벌려지지 않고 이 시트 폭 내에서 발을 둘 수가 있다. 121이었지. 최소 121, 130, 저 커버 빼면은 135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3열까지 51cm. (3열에서) 뒷범퍼 끝까지 길이는 74cm. 3열에는 사실상 1m가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후방 추돌을 당했을 때 생존 공간이 덜 마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가족들은 2열에 거주 공간을 항상 상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아이소픽스의 로어 앵커는 여기 하나, 여기는 없고, 여기는 2열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로우 앵커의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착자부가 뒤로 갈수록 각도가 내려가죠. 하지만 아이소픽스 로우 앵커의 높이를 위로 올려주고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 노출시켜주면서 여기에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각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이소픽스를 찾기가 쉬워서 설치하기도 굉장히 쉬울 겁니다. 3열에도 아이소픽스 로우 앵커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받이와 착자부 사이 상당히 큰 틈이 보이죠. 예, 그래서 로어 앵커를 찾기가 굉장히 쉽고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2열에도 3분할 시트가 있고 각각의 시트에 테더 앵커가 3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차량에는 테더 앵커가 총 5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뒷좌석에 5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5개의 의자에 모두 카시트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죠? 7인승 자동차들 만들 때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빼버리죠. 그리고 6대4 시트를 만들면서 2열 중앙을 카시트로 활용할 수도, 그리고 사람이 타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를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카시트를 사용해도, 성인이 탑승해도 승객이 탑승해도 가능하게끔 활용도가 높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것이 사실상 패밀리카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3열의 테더 앵커는
두 개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테더앵커 그림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아쉽네요. 테더앵커 그림은 좀 크게 그림으로 이제 딱 붙어 있는 것이 찾기가 쉽게 되어 있어서 안전기관들에서는 이 표시가 크게 붙어 있는 것을 가점을 줍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그런 표시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의 종류는 전환식 ALR 안전벨트입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북미 사양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서 카시트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버클 형태는 전 좌석이 다 스트랩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랩 타입, 여기도 스트랩 타입. 미국 사람들 평균 체구가 크기 때문에 4인승 차량에서 시트를 균등하게 분할했을 경우에 몸집이 시트보다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안전벨트를 하려면 어쨌든 몸이 이 안전벨트 폭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정식으로 매립되어 있으면 버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몸집이 크거나 카시트 설치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랩 타입으로 모든 시트를 다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제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넣어줬네요. 사실 3열이 간이 시트입니다. 이 차는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 3열 시트의 공간을 그렇게 넓게 뽑지 못해요.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승객이나 카시트를 설치하려면 스트랩 타입 버클이 들어갔었어야 할 거예요. 어차피 부족한 공간, 여기에는 몸집 큰 사람이 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여기에는 그냥 폴딩을 위해서 그냥 매립형 고정식 버클을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스트랩 타입으로 버클을 만들면 자동으로 접을 때 이런 데 끼고 그러면은 시트가 눌리거나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고정 매립식 버클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을 이제 감안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시트 폭은 중앙 시트가 가장 넓은 쪽이 40cm에 달합니다. 사이드에 있는 좌석의 너비는 45cm입니다. 그러면 카시트 세대 설치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전벨트는 교차가 되지 않겠죠. 이렇게 교차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승객이 앉거나 카시트를 설치하거나 안전벨트 포인트 간에 교차가 없어지면 간섭이 없습니다. 카시트를 썼을 때 이 안전벨트 때문에 뭐 아이소픽스가 안 들어간다거나 옆좌석에서 버클을 사용해야 되는데 버클을 이용 못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3분할 시트 균등 분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와차는 패밀리카의 기본이 이 3등분 균등 분할된 시트가 뒷좌석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패밀리카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차들은 양 옆에 2명만 태우면 되지만 가족 차량들은 많은 숫자의 인원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태우려면 각자의 공간을 분할해줘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 레일을 슬라이딩 되는 걸 모터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만 접어주고 여기서는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죠. 상당히 편리합니다. 3열 승객들 승하차 할 때 발 디딜 공간이 SUV들 같은 경우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바퀴가 차지하는 이만큼의 공간, 이 너비가 있는데 여기서 3열 승객들이 밟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발 디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배려가 잘 된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공간 그냥 넓게 발 디딜 수 있게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공간이라는 게 바닥부터의 시트까지의 높이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리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체중이 엉덩이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발을 둘 공간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앙 시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뒤쪽은 시트 2개가 있기 때문에 하체가 약간 옆으로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트 밑에 발 넣을 공간이 이렇게 아주 많진 않아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부스터 시트에 탑승해서 가끔 가다가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3열은 최대한 조부모님이 오셨거나 이웃이 타야 되거나 뭐 그럴 경우에 이벤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간이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얇죠? 쿠션도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않습니다. 앞보기 카시트 설치할 때, 부스터 설치할 때
각도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열 중앙에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간이 형식의 헤드레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그 다음 요 3열의 헤드레스트는 완전 형식입니다. 거의 두께가 한 2cm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륜구동 자동차라서 뒤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시트 폴딩을 해서 바닥에 시트를 싱킹을 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매립하려면 시트가 얇아져야 되겠죠.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매립해야 되니까 부스터 시트 같은 거 설치할 때 각도에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뒷좌석에 바람이 나오는 에어 벤틸레이션은 일단 여기 센터 콘솔에는 없죠. 그리고 B필러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천장에 있습니다. 천장에 에어벤트가 있는 차량들은 에어컨 바람의 성능이 매우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구멍이 있죠. 여기 바닥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뒷좌석 편의 장비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 옷 같은 거 걸 수 있는 후크가 있고, 이렇게 선쉐이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연식 변경을 거쳐서 마이너 업데이트로 선쉐이드가 국내에 또 빠져서 수입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고. 여기 뭐 컵홀더 하나, 밑에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포켓이, 대형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컵홀더, 여기에도 컵홀더가 앙증맞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230V 다양하게 꽂을 수 있는 소켓이 있습니다. USB-C 포트 있고, 뒷좌석에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여기 컨트롤러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메인 빔이 지나가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달려 있고요. 채광도 좋습니다. 암레스트는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앙증맞네요. 3열 편의 장비는 여기 USB-C 소켓이 여기 2개 있고, 컵홀더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굉장히 좋은 요소가 있는데, 타이다운 후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인승 차량일수록 SUV나 외건 이런 차량들은 사실 화물 공간과 뒷좌석 승객 공간을 막아주는 게 이 좌석의 등받이밖에 없어요. 이 위쪽으로 화물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막자,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타이다운 후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로 구성을 했을 때, 아이가 한 명일 때는 뭐 편한 데다가 설치하셔도 되겠지만, 대부분 운전자가 체구가 크기 때문에 뒤보기 카시트의 경우에는 1열 시트와 카시트 상부가 간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도 쪽과도 가까운 조수석 뒤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방금 보셨나요? 이 차는 아이소픽스가 노출되어 있고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노출된 대로 바로 꽂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설치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아까 지금 다이치 원픽스 360 제품인데요, 약 한 14cm 정도의 길이가 남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죠. 아이가 한 명 더 있다, 2대를 설치하고 성인 승객 앉았을 때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조금 더 거주 공간을 확보를 하려면 이 부스터 시트가 암레스트가 없는 제품, 그리고 카시트의 폭이 44cm 미만으로 좁아진 제품들을 선택하면은 상황을 좀 낮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비세이프의 이지 플렉스 픽스라는 카시트입니다. 보시면 옆에 범퍼들을 다 뗐을 때 폭이 약 44cm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벨트 가이드, 암레스트가 없어요. 팔걸이가 없어지면서 안전벨트 버클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여기 보시면 아이소픽스가 있는데, 이 아이소픽스는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부스터 시트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집어 넣을 겁니다. 집어넣고 얹기만 할 거예요. 그래도 사용하는데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시트가 날아다니지 않겠죠. 아이가 탑승할 때에도 이 안전벨트만으로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남은 공간이 더욱 쾌적해졌죠. 아까는 바깥으로 밀려났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2열 중앙이 이 자동차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 중앙을 항상 카시트 설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아이가 한 명 더 있다, 대한민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 세대를 익스플로러에다가 설치할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에 신생아용 카시트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를 3대를 설치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이 밑에 베이스를 촬영장에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아이소픽스 위치를 볼 때 이 공간에 44cm 이 인펀트 카시트의 베이스를 설치하더라도 여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앙에 탑승한 어린이가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이 안전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버클에 손을 집어넣을 때도 여기에 베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버클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암레스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분할로 균등 분할된 이 시트가 선사하는 이 쾌적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산 차량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카시트 3대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보기 카시트가 양쪽에 있는데 회전형 카시트를 준비하시면 회전 기능을 할 때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짧은 쪽으로 일단 돌리는 게 맞겠고, 이렇게 간섭을 좀 감안하고 사용하는 방식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카시트 3대를 구현하고 싶은데 요 정도 간섭은 내가 좀 불편 겪으면서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싫다면 회전형 카시트를 포기하셔야 되겠죠.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 차량의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익스플로러에서 아이가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모든 상황을 한번 카시트 설치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북미형 카시트입니다.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 미국 차니까 미국 카시트 설치했을 때 아마도 가장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가 1명일 경우에 이렇게 3분할 시트에서 앵커가 있는 경우 어떤 카시트든지 중앙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 바깥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중심에 있는 부위가 바로 이 중앙 시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성인 승객이 앉으면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카시트를 활용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아이소픽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벨트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거고, 여기가 아니라 이 안쪽에서 단단하게 당겨주세요. 이 끝에서 락오프에다 클립에 끼워주면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중앙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중앙 설치하고 양쪽에 성인이 승객이 또 2명이 탑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앞보기 카시트는 써야 하고 오전식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그런 어린이들도 1명이라면 2열 중앙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2명, 3명 이렇게 많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렇게 탑테더를 사용하는 앞보기 카시트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굉장히 안전한 설치가 됩니다. 이 카시트를 중앙에다 설치하면 무엇이 좋으냐, 이 중앙에서 하나의 기둥처럼 이 카시트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른 승객이 탑승할 수도 있고, 만약에 카시트 한 대가 더 설치를 해야 한다, 3분할 시트잖아요. 이 밑에 아이소픽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철커덕 들어갔죠. 아이소픽스를 사용하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이게 날아갈 걱정이 없겠죠. 이 안쪽에 버클 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을 위해서 어린이가 안전벨트 버클에 손을 도달하게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른의 손을 넣기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죠. 43cm의 카시트가 이 중앙을 기둥처럼 기준을 잡아주니까 이 부스터 카시트가 와도 옆으로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 중앙에 뒤보기 카시트나 이런 부스터 카시트가 들어가면 위쪽 공간이 없어지게 돼요. 카시트를 양쪽에서 설치하면 이 카시트가 옆으로 기울게 됩니다. 가운데 공간으로 모이게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기둥처럼 기준을 잡아준다고 했죠. 안쪽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암레스트가 없고 폭이 44cm 미만의 제품을 선택을 한다면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 요게 이제 카시트 2대를 사용했을 때 이야기고요. 여기에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지금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 레치로 이렇게 바로 꼽아서 설치하시고 애기 데리고 와서 그냥 꽂기만 하면 끝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도 쪽에서 첫째와 둘째가 접근해서 승하차 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카시트 설치해 주면 되는 겁니다.
탑테드 앞보기 카시트가 중앙을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미형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카시트 세대까지 아주 자유롭고 선택의 폭이 넓게 위치 선정을 해가면서 카시트 설치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 7인승 벤치 시트 차량을 한번 함께 살펴봤습니다. 카시트 설치하기가 매우 좋고 패밀리카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포드 익스플로러가 후륜구동을 채택하면서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물론 이 3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한 게 맞습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와갖고 차를 탑승해야 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2열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공간 자체가 매우 넓고 가족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특히 시트의 경우에는 3분할 시트를 만들면서 승객이 탑승하거나 아니면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한 좌석에 승객이나 카시트가 점유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한 명의 공간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중형급 3열 SUV 중에서 최고의 수준의 공간과 가족 친화성을, 그리고 카시트 설치 친화성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이소픽스 앵커의 높이와 깊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뒤보기 카시트를 설치하고도 각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국산 차들처럼 2열 중앙에 테더 앵커를 삭제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열 중앙에 쇠붙이 하나 달아주면서 카시트 설치할 수 있는 자유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거예요. 2열 중앙을 카시트로 활용하게 되면서 성인 승객 2명을 더 태울 수도 있고, 카시트 2대를 붙여서 설치하고 보호자가 편하게 사이드에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시트 3대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3분할 시트와 테더 앵커 3개 준비한 것의 진가를 발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할 시트에서 아우디 Q7처럼 모든 좌석에다가 로어 앵커 아이소픽스를 다 달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벨트하고 테더 앵커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줘도 이렇게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국산 자동차들이 이 차량의 시트를 좀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량 1위 이렇게 하는 차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들 카시트 설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족 친화적인 차로 이렇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렌토나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 시트만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외국차 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포드 익스플로러 6인승 아닙니다. 캡틴 시트 아니고요, 7인승 벤치 시트입니다. 이 차량 아이와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리뷰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A입니다. A. 사실 A 플러스를 주고 싶은데요, A를 준 이유는 두 가지의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2열 중앙에 아이소픽스 로어 앵커가 없다, 감점 요소가 되었고, 3열 시트가 굉장히 협소하고 형식적입니다. 3열 시트의 위치가 뒷범퍼와 1m가 채 되지 않는 70cm 정도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에서 세이프티 존을 마련해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워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를 만나게 해주신 차주분은 아이와차 유튜브를 보신 구독자분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직접 찾아와서 제가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아기와 함께 잠깐 들어가 계십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우리 차가 가족 친화적인 차인지 패밀리카로 적합한지 카시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이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리뷰에 신청을 하셔서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차종과 연식 그리고 거주 지역 연락처 알려주시면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아이와차가 카시트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는 대한민국 카시트 제조사 다이치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카시트는 다이치 원픽스 360 시즌2 제품입니다. 신생아부터 105cm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이치 카시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와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